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걸 갖다 우리는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걸 갖다 우리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반드시 크거나 같다. 얘예요, 얘.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알아두지 말고 이렇게 알아둬라. 2가 넘어가서 곱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얘를 알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얘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지금까지는 이 전까지는 다 무엇을 이용하는 거냐면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전 단원까지는 그래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술 기하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 언제 써먹을 건지를 갖다 어떻게 우리는 금방 알아챕니까? 2차식의 형태가 나왔으면 2차식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2차 함수의 형태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됐어요? 근데 산술 기하평균을 써먹으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리고 2차가 아니네 보니까 그러면 산술 기하평균을 의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써먹으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항상 0보다 큰데 요 등호는 언제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요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 이제 이걸 알고 우리가 이제 써먹어 볼 거야.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0보다 크다. 양수다라는 말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차야 아니야 보니까 아니지. 그럴 때는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를 갖다 곱한가. 근데 두 개를 갖다 곱해보세요. A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 4구 얼마? 3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6이네 6. 따라서 얼마예요 얘는? 12죠. 따라서 한번 생각해봐.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12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 그때의 A 값을 갖다 구해봐. 그러면 얘가 12가 되는 순간, 얘가 12가 될 때는 어떨 때라고 그랬어? 얘와 얘가 서로 어떨 때다? 같을 때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즉 4A와 뭐가 같을 때다? A분의 9가 이렇게 같을 때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값 구하는 거예요. 양변에 A를 갖다 곱하면 4A제곱은 9. A제곱은 4분의 9.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런데 A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와 얘를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도 보자. 얘도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4다. 그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야? 4가 나오네. 얘 한번 해볼까? 얘도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역시 4. 그죠? 따라서 얘도 얼마예요? 4. 얘가 4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4보다 크거나 같네. 따라서 곱하면 결국 얘는 16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 16.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는지 보여줄 거야. 얘가 4가 되게 하는 그때의 A 값은 얘랑 서로 어떨 때라고 했어요? 같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A와 A분의 4가 같을 때야. 넘어가 보세요. A제곱이 4야. 따라서 양수니까 A는 얼마일 때야? 여기서는 2일 때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얘랑 같을 때야. 4A와 A분의 1이 같을 때야. 이렇게. 그러면 4A제곱이 1이 되니까 결국 A는 2분의 1일 때예요. 자, 같아요, 달라요? A 값이 다르죠. 따라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를 해야 돼요. 4a제곱 쓸까요? 4a제곱. 여기는 플러스 1 될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a가 없어지고 16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a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갔죠?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럼 얘를 갖다 더하면 이렇게 될까요? 17 더하기 a제곱분의 4네요. 17 더하기 얘를 이제 뒤에다 쓸 거야. 4a제곱 플러스 얼마? a제곱분의 4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는 이제 요걸 가지고 하는 거야. 얘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 곱하면 a제곱 없어지네. 그죠? 16. 얘는 얼마요? 얼마요? 4. 따라서 얘는 얼마요? 8. 됐어요? 따라서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얘가 17 있으니까 이 전체는 따라서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얼마? 2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25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갔냐? 됐죠? 그러면 그때의 A의 값. 얘랑은 서로 어떨 때라고요? 얘랑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라고요. 이해갔어요? 그러면 4a제곱은 a제곱분의 4일 때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4a의 4제곱이 4가 될 때야. 그러면 a 4제곱이 1이 될 때네. 따라서 a가 얼마일 때라는 거야? a가 얼마? 얼마? 1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됐죠?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볼게요. 폭이 2m인 긴 양철판을 직각으로 구부려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모양의 수로를 만들어 두 줄기의 물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한다. 수로를 통해 흐르는 물의 양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고 할 때 앞에서 본 수로의 단면인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철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지금? 양철이 몇 미터라고 했어요? 2미터짜리로 만들 거예요, 2미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를 갖다 x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요 가로를 y라고 할 거야, y. 됐죠?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얼마예요, 얘의 넓이는? x 곱하기 얼마? y죠. x 곱하기 y.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y가 될 거고 여기도 y, 여기 x, 여기 x, 여기 y, 여기 x가 될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x가 지금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 4x 플러스 여기 y 하나, 둘. 2y를 더하면 얼마로 해야 돼요? 얘기가. 200에서 요거 지금 얘를 갖다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200에서. 그죠?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 몇 센치를 빼내는 거야? 4cm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196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일단 얘를 196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됐어요? 그러면 2로 전부 다 나누면 이렇게 되겠다. 2x 플러스 y는 얼마? 98 이렇게. 자, 됐어요. 여기까지 써놨죠?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역시 산술기하 평균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네요. 2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x, y. 2xy. 여기 이제 두 개 곱하는 거니까 2xy. 됐죠? 이렇게. 됐어요? 즉, 두 개 더한 것은 2 루트 두 개 곱한 거.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얘가 98. 그러면 2로 나누면 얼마야? 40 얼마? 49죠. 크거나 같다 루트 2xy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자, 이제 루트를 벗기고 싶어요. 양변을 뭐 해주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49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2401이네. 따라서 2401보다는 크거나 같다. EXY.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XY고 여기도 XY니까 결국 뭐요? EXY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됐어요? 그럼 봐봐. EXY는 204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란 얘기야? 2041이란 얘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204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양수 AB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됐죠? 자, 일단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개해야죠. 전개하죠? 자, 전개할 거예요. A 약분되면서 얼마? 12 플러스 이렇게 하면 4AB가 될 거고 플러스 이렇게 하면 A B분의 9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B가 없어지면서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쓰면 15, 10이랑 3 더했으니까 플러스 4AB 플러스 AB분의 9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얘와 얘를 곱하면 AB 없어지니까 얼마가 남아요? 36. 얘는 6이네. 따라서 얼마예요? 얘는 12.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가 12. 그럼 이 전체는 여기가 15가 더해지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27. 27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최소값은 27. 요까지 해결됐죠? 그때에, 언제? 얘랑 서로 어떨 때라고 그랬어요? 4AB와 AB분의 9가 같을 때다. 넘어가서 곱하면 4A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가 9가 될 때다. 따라서 AB의 제곱이 넘어가서 4분의 9니까 결국 AB가 얼마일 때다? 2분의 3일 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명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됐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곱이잖아요. 그죠? 볼게요.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3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3xy. 됐어요? 얘가 6이네. 넘어가서 나누면 3 루트 3xy. 양변을 제곱하면 9 3xy. 3으로 나누면 3보다 작거나 같다 xy. 따라서 x 곱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의 최대값은 3이지. 이걸 구하라는 문제지.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됐어? 이건 곱의 최대값. 곱을 구할 때는 최대값인 거예요. 곱은. 그래서. 합일 때는 최소가 되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냐? 됐어요? 네. 합일 때 최대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코시-슈바르체프 등식. 그것도 보여줘. 역시 코시-슈바르체프 등식은 여기서 안 나오는데. 알았냐? 알았어요? 그건 코시-슈바르체프 등식에서. 오케이? 됐어요? 자, ABC가 0보다 크다. 얘 봐. 또 최소값. 느낌이 딱 와야죠. 이건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와 BC가 여기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곱할 거야. 분배법칙 쓸 거야. 얼마?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됐어요? 됐죠?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 됐죠? 얼마? 1. 됐습니까?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하면 얼마예요? 약분되니까 얼마? 1. 됐죠? 따라서 이거는 여기 더한 게 2가 있으니까 2 플러스 2. 2 플러스 2. 따라서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됐어요? 여기까지?
그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2번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쉬워져요.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C분의 B.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따라서 얘와 얘를 하는 거야. 요거 두 개. 2루트 두 개 곱하면 1. 됐어요? 됐죠? 그 다음 A분의 C, C분의 A 얘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2루트 두 개 곱하면 1이죠? 됐어요? 그 다음 얘랑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역시 2루트 곱하면 1이니까 따라서 2 플러스 2 플러스 2 얼마예요? 6. 따라서 최소값은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 제1사분면 위에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가 10이 성립한다. X축 위에 2,0을 잡고 그 다음에 6,0을 잡았어요. 이렇게. A와 B를 잡았어요. 이렇게. A와 B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C와 D를 Y축 위에 잡았어요. 하나 0,1, 0,3을 잡았어요. 이럴 때 얘의 넓이를 각각 S1, S2로 하자. 그럴 때 두 넓이의 곱, 얘의 최대값을 갖다 구해봐라. 곱의 최대값. 자, 보세요. A, B가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 넓이는 얘가 밑변이면 바로 뭐가? 얘가 높이죠. 그 값이 얼마야? 요거의 값이.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되겠죠. 그럼 밑변이 2에다가 높이가 A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뭐예요? A. 여기까지도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얘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4. 됐어요? 높이가 뭐예요? 높이가 이번에는 P.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야? 2B. 됐어요? 2B. 됐죠? 됐습니까? 그걸 갖다 곱하래요. 넓이를. 그러면 이 AB의 최대값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곱의 최대값. 여기 나왔잖아요. 한 방에 끝났네. 왜냐면 A 플러스 2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2AB.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주어졌잖아요. 합이 주어졌잖아. 얼마? 10. 합이 주어지고 곱을 구하랄 때는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곱이 주어지고 합을 갖다 구할 때는 우리는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10. 2로 넘어가서 나눠주니까 5가 될 거고요. 그죠? 5보다는 크거나 같다 루트 2AB.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얼마? 25보. 2AB. 따라서 얘가 갖는 최대값은 얼마라는 얘기야? 25. 2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때 이 문제가 그때의 A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랑 서로 어떨 때라고요? 같을 때라고 했잖아. A와 2B가 어떨 때다? 같을 때라고 했죠? 맞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B가 뭐랑 같을 때야? A랑 같을 때야, A랑. 그러면 2A가 10이 되는 거네? 그럼 A가 얼마일 때야? 5. B는 그럼 얼마일 때야? A가 5니까 B는 얼마? 2분의 5일 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때의 AB 값을 찾아 이렇게까지 했다라면 문제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까? 됐죠?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함수인 거. 함수는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찾는 겁니다. 원래 함수라는 것은 x에 있는 모든 값은 y랑 짝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오로지 몇 개로? 하나로만 짝 지워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함수가 되려면 함수는 x에 있는 모든 값이
y 값에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로 가면 안 돼요. 또한 못 가는 놈이 있어요. 짝지 못하는 x 값이 존재하면 안 돼요. y 값은 상관없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10개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 이해가요? 자, 그러면 x에다 여기 봐. 이제 기억부터 볼게. x에다 2를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여기 있네요. 짝 지울 수 있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있네요. 짝 지울 수 있네. 3 집어넣으면 짝 지울 수 있네요. 됐네. 1 기억은 함수. 자, 얘 볼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6.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짝 지울 수 있네요. 얘 1 집어넣으면 루트 1. 2 집어넣으면 루트 2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짝을 못 지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 문제에서만 그렇다는 뜻이야 지금. x가 이렇게 주어지고 y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물론 여기에다가 y를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주어졌다라면 얘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뭔지 알아요? 디귿 절대값 1, 절대값 2, 절대값 3 짝 다 짓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함수가 되지 않는 것은 디귿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 보자. 집합 x가 마이너스 2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가 있대요. fx와 gx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대요.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 같을 때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fx에다 집어넣었을 때 gx에다 집어넣을 때 그 함수값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 함수값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어요? 같은 정의역에 대한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두 함수를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 놓고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연리 방정식 풀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무슨 얘기지? 됐어요? 자, 함수의 종류는 크게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자가 붙는 1대1 대응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의 대응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점을 잘 들어보세요. 1대1 함수는 x에 있는 모든 값이 y 값에 각각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응자가 붙으면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x에 있는 모든 값이 y의 모든 값에 각각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뭐가 달라졌어요? y의 모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응자가 붙으면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의역이 뭡니까? 정의역은 x의 모든 값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y의 모든 값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x와 대응되는 y의 값, 짝지은 놈들 있지? 그걸 갖다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역. 이해 갔어요? 됐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y 값 하나에 x의 값도 하나씩 나와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해하세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y 값 하나에 역시 x 값도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상수함수는 뭐냐? 상수함수는 치역이 하나예요. 치역이 하나. 모든 x 값들이 y 값 하나에만 가는 거예요. 하나만. 이해 갔냐? 요걸 갖다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예요. 1은 1, 2는 2,
3은 3, 4는 4.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1대1 대응을 찾아봐라 라고 했으면 몇 번이 눈에 탁 보여요? 몇 번? 2번. 그 다음에 몇 번? 4번이 눈에 보이시고. 이런 함수는 x가 뭐가 오든지 간에 y가 오로지 하나네.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얘는 그냥 함수는 돼요. x 하나에 y도 하나 나타나니까. 됐어요? 근데 이건 y 값 하나에 x가 몇 개 나타나요? 2개. 1대1 함수가 안 돼요. 얘는 x 하나에 y가 몇 개 나타나요? 몇 개 나타났어? 2개 나타났죠? 이건 함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은. 무슨 얘기 알았어요? 그래서 함수가 되냐 안 되냐는 x값 하나에 y가 하나 나타나느냐 또는 2개 이상 나타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뽀마, 그러면 여기서 1대1 대응이 몇 번이야? 몇 번? 1대1 대응은 몇 번이야, 그래서? 몇 번? 당연히 몇 번? 몇 번? 당연히 몇 번?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1번은 함수가 안 돼요. x 하나에 y가 겁나게 많이 나타나죠. 함수 자체가 안 돼요. 함수가 되긴 돼요. 됐어요? x 하나에 y도 하나니까. 됐어요? 얘도 함수는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x 하나에 y도 하나씩 나타나니까. 됐어요? 얘는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 하나에 y가 몇 개 나타나요? 2개.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안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fx와 gx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알았어요?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만들어보래요. 여기 집중. 자, 그러면 F서클 G는 뭐냐면 얘예요. FGX. 다시 얘기하면 GX라는 놈이, 즉 요놈이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얘가 통째로 X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 K 마이너스 1. 요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K 마이너스 1. 얘예요. 얘가. 됐어요? G서클 FX는 뭐냐? 얘예요. 그러면 얘는 fx라는 2x-1이 G의 x자리에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x-1 플러스 k. 따라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플러스 k야. 얘와 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3 플러스 k와 뭐가 같아야 된다? 2k-1이 같아야 된다. 따라서 k는 얼마? 4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그럴 때 f4의 값을 갖다 구해봐라. 잘 봐요. 요 x가 내내 요 x예요, x.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틀리는 건 아니야. f4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4가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서 집어넣어봐라. 이런 뜻과 똑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는. 그럼 x는 얼마예요? 1이지요. 1. 그럼 이 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찾아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얘를 f,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fx를 갖다 구해서 직접 집어넣는 방법을 갖다 보여줄 거야. 그럴 때는 얘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라. 얘를 치환해라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가 t에 관해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를 갖다 보면 돼요. 3x는 넘어가서 t-1, x는 3분의 t-1이 되네. 따라서 얘를 t라고 놨더니 얘는 3분의 t-1, -2가 된 거야. x자리에 얘가 온 거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f4의 값을 구하고 그러면 4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4. 그럼 여기다 4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그럼 똑같잖아요, -1. 그럼 여기가 t일 때 여기가 t가 되는 거니까 얘가 x가 되면 여기가 x가 되는 거니까 결국 fx는 3분의 x-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fx 구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 집어넣으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됐어요? 자,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역함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역함수는 뭐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라는 놈이 있어. 여기 a가. 그래서 얘가 b로 이렇게 짝지어요. 다시 얘기하면 fa가 b로 가요.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인데, 됐어요? 반대로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갖다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하고 f의 여기다 -1제곱 이렇게 써요. 이걸 갖다 f의 인버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인버스. 영어로는 얘예요. 얘. 인버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됐어요? F 인버스라고 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A가 B로 갔으면 F 인버스 B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A가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겠죠. A가 B로 갔으면 B가 A로 거꾸로 오는 거잖아.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y 이꼴 얘를 갖다 y로 놓고 y 이꼴 x에 관한 식을 반대로 x 이꼴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자. y-1은 -3x. 그 다음에 이제 x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1 y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제 얘는 새로운 하나의 함수예요. 함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정의역을 x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x와 y를 바꾸는 것뿐이에요.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얘의 역함수가 된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죠? 이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gx로 하자. 그러니까 얘가 gx인 거예요. 얘가 gx인 거야. 얘가 이렇게. gx인 거야. 됐죠? 이렇게 했을 때 다음 g4의 값을 구해라. 4 집어넣으면 답 나와요. 됐어? 됐죠? 그런데 잘 봐요. 이런 문제는 내가 강조를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서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에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 요 원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요 원리. 요 원리. 됐어요? 요 원리를 이용해라. 지금 이 gx가 얘의 역함수니까 f 인버스 x예요, 얘가. 자, 얘예요, 얘. 그러면 지금 얘는 뭘 갖다 구하라는 문제냐?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f 인버스 4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얘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 값을 갖다 a라고 쓸게, 내가 이렇게. a라고 쓸 거야. 됐어요? 그러면 f 인버스 b가 a가 된다. 그럼 얘는 fa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4가 된다는 뜻이야. 이제 a 값을 구할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4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보세요. 이런 뜻과 똑같은 얘기라고요. 문 얘기 알아들었어요? 됐어요? 그럼 도대체 x에다 a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온대. 4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라고요.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무슨 얘기지? 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보여줄게. 2번도. 자, 그다음 2번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얘가 1이래요. 얘가 1. 그러면 요 값을 뭔지는 몰라. 요 값을 나는 요렇게 요 값을 그냥 a라고 할게. 알았죠? 그러면 GA가 1이에요. 다시 가면 이거잖아. F 인버스. 얘가 G가 F 인버스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가 1이야. 자, 보세요. 얘가 성립하면 뭐가 성립하는 거라고 했어? F1이 뭐가 되는 거다? A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럼 이거야.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1.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얘가.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이제. 얘가. 여기까지도 이해 갔어요? 이제 얘를 B라고 할게요, 얘를 B. 얘를 B라고 놓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또 G,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다시 너희들 눈에 좀 들어오게 쓴다면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F 뭐가?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는 거다? B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7이에요. 7. 따라서 얘가 7이 나온 거야, 이제 7. 그럼 이제 끝났네. GK가 7 이렇게 됐잖아. GK가 7. 됐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F 인버스 K가 7이야. 그러면 F7의 값이 뭐가 된다? 이게 바로 K가 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얼마에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결됐습니까?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역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는 y 이꼴 x, x 이꼴 y, 즉 x랑 y랑 바꾼 거예요. 그러면 x 대신에 y가 들어가고 y 대신에 x가 들어가면 그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y는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y는 x축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리면 y 이꼴 x축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그냥 그리면 돼요, 사실은. 됐어요? 됐죠? 그런데 그 역함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면 그냥 그 그래프만 그리라고 한다면 y 이꼴 x축 대칭을 시키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그래프는 y 이꼴 x, y 이꼴 x라는 거에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답은. 문제가 얇았냐?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됐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갖다 구하는 거 한 번만 다시 보여줄게. 얘 x에 관해서 나타내는 거야.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x. 이렇게. 얘가 넘어가서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y. 이제 x와 y를 바꾸면 돼요.
됐습니까? 얘가 얘 역함수예요. 끝. 됐어요? 얘! 요건 조심해야 돼요. 얘 몇 참수입니까? 이 참수는 원래 역함수가 없어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함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함수만이 가능하다? 1대1 대응. 근데 이 참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원래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예요. 꼭 시험 좌표가 0,1이니까 얘예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를 못 가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의 그래프는 요거만 되는 거예요. 요거만.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그러면 얘 역함수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x제곱은 y-1이 될 거야. 따라서 x는 루트 y-1. 따라서 x는 이제 y와 x를 바꾸면 y는 루트 x-1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까지만 써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력이 여기서의 정력이 주어지면 여기서도 정력 x값의 범위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의 x, 여기서의 정력은 여기서의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치역을 뜻하는 거예요. 치역. 왜 x와 y가 바뀐 겁니까? 여기서의 x값은 여기서의 y값이야. 됐어? 그래서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1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푸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F서클 G의 역함수 얘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요거를 풀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자기 자신 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와 어떠한 함수든지 합성을 하면 그냥 F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만 다 이해를 하면 돼요. 얘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얘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예요. 시간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분수로 따지면 5 곱하기 5분의 1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1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F 인버스 하면 그냥 뭐가 돼요? 그냥 F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로 따지잖아, 굳이. 그럼 이제 결국은 얘는 뭐만 계산하면 돼? 얘만 계산하면 돼요. F 인버스 서클 G 2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 뜻인 거야, 이 뜻. 이 뜻인 거야, 이 뜻. 그럼 G 2의 값 구해야지. 뭐 이 집어는 얼마야? 1. 그럼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래. 자, 얘의 역함수 구해서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떡하라? 이 값을 A라고 놓자. 그지? 그럼 뭐가 된다? FA가 뭐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얘가 1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으세요. 이 뜻이에요.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3. 이렇게 구하는 거. 됐습니까? 자, 다음 fx는 우함수고요. gx는 기함수래요. 그럼 우함수와 기함수가 뭐냐? 이걸 갖다 우함수와 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함수는 fx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의 함수 값이 같을 때 우리는 우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함수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이 얘랑 부호가 다를 때 우리는 기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우함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함수냐 기함수냐 따져봐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값을 집어넣어서 얘와 똑같아지면 우함수.
얘와 똑같아지질 않고 부호가 바뀌어지면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얘를 갖다 한번 구해볼 거야, 얘를. 얘를 갖다 구해볼 거예요. 아까 얘는 fx가 우함수니까 얘는 그냥 뭐랑 같아요? fx의 뭐랑 같아요? 제곱과 같죠?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플러스 값과 똑같네. 따라서 얘는 무슨 함수? 우함수. 우함수. 됐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을게. 즉, 얘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뭐랑 같아요? 얘는 뭐랑 같아요? 기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gx랑 같지? 이렇게, 그지? 근데 세제곱이네? 세제곱. 마이너스는 세제곱을 하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gx의 세제곱과 같네요.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똑같대요. 무슨 함수예요? 얘는 그러면 기함수. 됐어요? 됐냐? 그럼 3번. g-x분의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gx랑 같고요. 얘는 그냥 fx랑 같대요. 왜? fx는 우함수고 gx는 기함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gx분의 fx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얘한테 마이너스 붙인 것과 같아졌네요. 무슨 함수? 기함수. 됐습니까? 그 다음 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g에 마이너스 x. 이해갔죠? 자, 얘는 fx랑 똑같으니까 f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gx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x, gx.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그냥 똑같아졌네, 얘랑. 무슨 함수? 우함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함수, 기함수 따질 때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자.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과 4가 같다.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해봐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 하나 내가 이따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근은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y 이꼴 x 플러스 1 요놈. 요 두 함수의 그래프에 뭐다? 그래프에 뭐가 되는 거다? 교점이 되는 거예요. 교점이 바로 교점의 x값이 됐어요? 얘의 해가 되는 겁니다.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동시에 만나는 점에서의 x의 값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이런 문제 풀면 이렇게 하면 돼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얘와 y 이꼴 4라는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실근이 쟤를 만족하는 실근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일단 다음에 생각하고 얘. 자, 절대값 전체에다 씌웠는데 원래는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됐어요? 이거를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체에다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하는 거다? 아래쪽 부분을 대칭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이 파란색이 바로 제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A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됐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려면 얘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어지면 이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4개에서 만나죠. 이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만나려면 결국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됐어요? 또는 여기 이 X축 이렇게 지나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두 개. 됐어요? 됐죠? 뭔 얘기인지. 이렇게 되든지 할 거예요. 됐냐?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Y가 살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요, 일단. 됐어요? 그러면 결국 살아는 놈이 어디, 뭐보다는 커야 돼요? A제곱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살아는 놈.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야. 얘를 풀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에요, 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자, 인수분해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지. 이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얘가 0이 되는 거 써놓고요. 마이너스 2와 2를 써놓고 0보다 작을 때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바로 얘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해봐라 라고 하면 뭐예요? A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4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됐습니까? 됐죠?